i4 eDrive 40 M 스포츠입니다. 출시된 지는 좀 됐지만 어쨌든 이 차를 또 구매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서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,830만 원이고요.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바뀐 게 이번에 나온 차들의 특징이고, 보시면 깜빡이는 이렇게 양쪽 두 개, 저게 DRL 역할이랑 깜빡이랑 같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코닉 글로우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. 안타깝게 아이코닉 글로우는 빛이 나지 않고, 좀 특이한 부분으로는 여기 BMW 이쪽 라인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.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이 돼서 평상시에는 좀 막혀 있다가 열을 좀 식혀야 되면 열리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996M 바이컬러 휠이 들어가 있고, 여기 보시면은 245 40R19고 뒤에는 255 40R19. 그래서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뒤에 타이어가 조금 더 넓어요. 그죠? 출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에보 3가 들어가 있고, 블루 캘리퍼가 적용된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용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 뒤에 벤트홀 구멍은 뚫려 있네요. 뚫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프로 모델에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는데, 그냥 일반 M 스포츠 패키지는 어라운드 뷰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. 조금 아쉬워요.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크롬보다는 블랙이 이쁘죠. 일부러 블랙 죽이기를 또 하시잖아요.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보시면은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. 그죠? 프레임리스 도어가 이뻐요. 프레임리스 도어고, 뒤쪽도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. 그리고 이제 C필러 쪽에 모델명을 좀 많이 적어 놓던데, 이 차는 C필러 쪽에 여기에 모델명이 안 적혀 있는 게 또 특이하네요. 요게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테일램프라서 이게 유리섬유라고 하더라고요. 유리섬유에 레이저 다이오드를 쏴서 여기가 이렇게 빛이 나는데, 이 부분이 상당히 이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쫙 들어간 게 되게 이쁜데, 요거는 M 스포츠 패키지를 하거나 M 스포츠 프로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레이저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생겼어요. 당연히 머플러는 없지만 공격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엠블럼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특이하고요. eDrive 40입니다. 그래서 340마력이죠. 샤크 안테나도 이 시리즈랑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네요. 이 차도 여기에 푸테이지가 있어 가지고 요거 제끼고 여기에 장착을 해서 크로스바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크로스바를 설치할 수 있고,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쉽게도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라서 뒤쪽까지 이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, 어쨌든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면은, 이 차는 별도의 트렁크는 없습니다. 트렁크는 없고 이렇게 BMW라고 이렇게 마감만 돼 있고,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기 엔진이 없다 보니까 별도의 흡음재 같은 거는 없네요. 여기서 뭐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건 없으니까. 그죠? iX는 댐퍼가 없었는데 얘는 댐퍼가 있다. 그래서 여기에 워셔액 정도만 아마 넣으실 거예요. 그리고 전기차도 배터리가 별도로 12V 배터리가 들어가죠.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닫을 때는 이렇게. 저거 좀 특이한데? 이게 워셔액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. 바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서 워셔액을 뿌려주네. 요거 특이하다. 여기가 지금 두 개.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, 얘도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, 이런 식으로 와이퍼에 바로 붙어 있네요. 그래서 여기서 쏘는 게 아니라 와이퍼에서 바로 쏴서 이거 훨씬 고급져 보입니다.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차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내는 이렇게 이쁘게 브라운 시트가 좀 깔끔하죠.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에도 파란색 링으로 이렇게 또 해놨고, D컷에 M 스포츠 핸들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쁘고요. 요 핸들 자체는 두툼해서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.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
파란색으로 또 돼 있는 게 전기차라서 그런지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또 해놨어요. 그래서 시동을 이렇게 딱 키면은 뭐 다른 BMW 차량과 동일하게 이렇게, 그리고 요 앞에 지금 허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화면이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많은 정보를 또 보여주는 허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런데 무늬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. 예, 별로 촌스럽지 않은 무늬예요. 그리고 좋은 게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죠. 그래서 여기에 간접등으로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또 알 수 있습니다. 제일 좋은 점은 또 이렇게 물리 버튼이 또 좀 나와 있어서 이 볼륨 조절이나 비상등 요거 물리 버튼이에요. 이런 것들이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열 수 있는 커버가 있고,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, 그리고 특이하게 보통은 C를 넣어주는데 A를 넣어주네요. 5V겠죠. 그리고 여기 컵홀더가 사이즈가 동일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, 이거 이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텀블러인데 요게 밑둥이 좀 굵은 편에 속해요. 요게 들어갑니다. 어쨌든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요 밑에 부분이 작은 애들은 쉽게 들어갈 거고, 얘가 들어가면 웬만한 컵은 다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컵홀더 사이즈는 요렇고,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각종 그 버튼들이 있는데, 특이한 부분은 여기 이제 모드 변경을 여기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 가지고 안에 보면 이제 USB-C 단자가 있는데 얘도 아마 5V일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작아요. 지금 공간이 되게 작습니다. 여기 밑에 뭐가 지나가나? 왜 이렇게 작지? 생각보다 좀 작고요.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여기에 이제 도어 포켓이 상당히 작거든요. 도어 포켓이 상당히 작은데 여기 텀블러 들어가나? 오이씨.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500ml 물병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핸들 조절 같은 경우에 이게 틸트랑 텔레스코픽이 수동입니다. 조금 아쉽네요. 차 가격이 있는데 1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또 통풍이 없고요. 열선하고 열선 핸들만 이렇게 또 지원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.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여기 잡아주는 부분이 조금 더 나와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고, 그리고 이 시트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센사텍 인조 가죽 재질입니다. 그리고 요추 지지대도 두 개가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. 다른 뭐 1시리즈나 2시리즈에 들어간 거랑 동일하게 시트 길이 조절은 이렇게 2단계로 되고, 여기 시트 자체는 촉감이 되게 단단해요. 여기 그냥 다른 차를 타다가 타시면은 좀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눌러서 앞뒤 조절할 수 있고 위아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보편적인 요런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액세서리 같은 걸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한번 열어보면 뷰티 미러는 아니고,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버헤드 콘솔 부분에는 등이 상당히 크게 돼 있는데, 이거 이렇게 눌러서 좀 켜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있어요. 그래서 이쪽에 키면은 생각보다 등은 작네요. 그리고 여기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.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고 14.9인치 터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라서 그 다른 시리즈보다 조금 더 긴 느낌이 있어요. 이쪽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. 14.9인치나 돼서. 그리고 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이라서 하만 카돈 스피커는 아닙니다.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OS가 그 BMW OS 8.5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, 정확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알 수 있나? 여기서 알 수 있네요. 그래서 이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8.5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,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내비는 T맵 기반이죠. 그리고 이 메뉴 자체는 다른 BMW랑 비슷한데,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보면은 일단 밝기를 조금 켜고
빨간색으로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밖에 없네. 색상이 9개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. 좀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네. 단색으로 9개를 선택할 수 있고, 조금 눈에 잘 띄는 빨간색으로 해볼까? 낮이라서 어디 들어가 있는지는 또 잘은 안 보이는데, 여기랑 하단이랑 여기랑 여기, 그리고 뒤쪽에 도어 쪽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앰비언트가 라인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차에 비해서 또 이쁘죠. 근데 도어 포켓 쪽에는 또 별도로 안 들어오네요.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닌데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, 여기 좀 진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비치진 않네요. 여기는 그렇게 비치진 않고요. 그래서 이렇게 썬루프를 열고 한번 쭉 열어보면 어디까지 열리지? 여기 열리는 부분은 또 그렇게 또 넓지 않은 거는 또 이 시리즈랑 동일하네요. 여기 끝까지 좀 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, 그죠? 여기까지 열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날이 추우니까 닫고, 시트를 제일 낮춘 상태에서 여기 공간은 여기 내장재 기준으로 주먹이 한 반 개 정도 들어갑니다. 제 키가 183이니까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여기 내장재에 살짝 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아요.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앞에 엔진 후드 끝까지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제일 낮춘 상태에서도 의외로 좀 높다. 운전할 때도 그게 좀 느껴졌어요. 아이고. 2열을 한번 보면은 공간이 뭐 엄청 좁지는 않은데 뭐 엄청 넓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여기 레그룸 공간 자체가 레그룸 공간이 이 차는 또 되게 특이하네. 제가 이 시트를 지금 제일 바닥으로 내린 상태거든요. 그때 여기 보시면은 신발이 안 들어가요. 지금 신발이 이 끄트머리도 지금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거든요. 그래서 뒤에 앉은 사람은 이거 좀 되게 불편한데? 시트를 끝까지 올린 상태고요. 시트를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뭐 거의 뭐 닿으려고 하고 있고, 그 상태에서는 이제 쉽게 들어갑니다. 당연히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쉽게 들어가고, 제 기준으로 이 시트를 맞추면은 뒷사람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시트 포켓은 또 별도로 없어요. 별도로 없고, 여기가 이렇게 조금 파여 있어서 여기 이제 무릎 공간은 조금 나오는데 발은 좀 불편합니다. 그리고 전기차인데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가 봐요.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턱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. 열선 시트는 별도로 없고, 여기 USB-C 단자 2개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 여기 머리가 살짝 닿습니다. 이게 뭐야 이거? 아니 뭐야 이거? 이 가운데 시트에 안전벨트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앉으니까 이게 걸리네요.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나? 꽂을 수는 없네.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되네. 그래서 이쪽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요거 안전벨트 때문에 좀 걸릴 수도 있겠다. 누르면 들어가죠. 높이 조절 되고요. 얘도 세우고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내려서 이거 좀 다르네. 이렇게 열어서 컵홀더를 할 수 있게 돼 있네요. 그리고 4대2 대 4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스키스루가 됩니다. 그리고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 모습이고, 그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.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네.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부분, 그리고 이렇게 독서등 여기 들어가 있고요.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요, 여기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세웠을 때 보시면은 대략 한 93cm 정도 나오고, 요거를 이제 시트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87cm 정도가 나옵니다. 대충 한 1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시트를 가장 앞으로 밀면은 대략 한 35cm 정도,
35cm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. 시트를 가장 뒤로 밀게 되면은 공간이 되게 작을 것 같은데 10cm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지금 제 다리가 끼었어요. 그래도 이제 차가 4 시리즈다 보니까 2 시리즈보다는 그래도 실내 공간에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썬루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킥모션 되고요. 그래서 툭. 네.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 테일게이트라 하죠. 네, 여기 리어 윈드실드까지 다 연결돼서 이 전체가 열리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기에 되게 좋은 그런 트렁크를 갖고 있고요. 여기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.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요, 이 시리즈가 여기가 한 95cm쯤 됐거든요. 98cm, 조금 더 크고요. 이 안쪽 기준으로 하면은 대충 한 90cm, 여기 기준으로 하면 대충 한 135cm쯤 나오네요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요쪽 라인까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은 90cm 정도, 가로 90, 세로 한 98, 그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다. 그리고 높이는 대충 한 45cm쯤 돼요. 45cm 높이는. 그래서 여기 트렁크 커버 같은 경우에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.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.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높은 짐은 많이 못 실을 거예요. 여기 하단에 추가로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M 스포츠 프로로 가면 여기에 우퍼 스피커가 들어가서 이만큼을 잡아먹더라고요. 근데 그냥 M 스포츠 패키지는 이 하단에 여기 공간을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대충 한 56cm고요. 이렇게 대충 재면은 한 37cm쯤 되네요. 그리고 얘는 이렇게 뭐 고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쑥 넘어가네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에는 그물망까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. 여기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. 그래서 오늘 이렇게 BMW i4 40 M 스포츠 패키지를 한번 살펴봤는데, 차 자체가 일단 디자인은 상당히 이쁩니다. 디자인은 상당히 이쁜데 전기차 치고는 수납 공간이 좀 적은 게 약간 단점 같고요.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디자인은 진짜 갑입니다. 디자인은 4 시리즈가 제일 이뻐요.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은 정말 이쁜데 전기차 치고는 수납 공간이 좀 적은 것 같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차의 연비를 한번 보면요, 일단 보시면은 25년 10월 6일부터 해서 지금 주행한 거리고요. 이 차가 지금 3,865km쯤 탄 거의 준신차급이거든요. 3,453km 누적 연비가 지금 전비가 5.4km/kWh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차의 전비는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하고 공인 전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420km를 갈 수 있는데 날씨만 괜찮고 뭐 엄청 추운 겨울이 아니라면 충분히 더 공인 전비보다, 공인 주행 거리보다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입니다. 바바리안 모터스 계양 전시장으로 안내. 바바리안 모터스 계양 전시장 이름에